갑작스런 소나기 속에서 그의 집으로 피하게 되었고 드라이기로 머리를 말려주던 순간 돌아서는 내 손이 그곳을 스쳤어요. 저는 너무 커요. 정말 힘들 거예요. 다른 여자들이 다 피했어요. 상처받을 거예요. 진수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던 그 순간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저는 다를 수도 있잖아요. 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알아요? 마을 할머니들이 했던 말들이 하나씩 이해되기 시작했지만 그들이 말하지 않은 것도 있었어요. 이렇게 완벽할 수 있다는 것을. 처음에는 놀라움이었고 그 다음엔 적응이었으며 마지막엔 완전한 조화였습니다. 모든 것은 번아웃으로 지친 52세 도시 여자인 내가 마을에서 소문난 62세 우라한 시골 농부를 만난 그 순간부터 시작되었어요.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오늘의 이야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박수현 52세입니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중견 무역회사에서 20년간 일해온 과장이었어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지하철 2호선을 타고 출근하고 밤 10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오는 산무 남편과는 5년 전에 이혼했고 대학생인 딸은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한 달에 한 번 정도나 연락이 왔죠. 그런 내가 어느 날 갑자기 회사에서 쓰러졌어요. 번아웃 증후군이네요. 당분간 충분한 휴식과 건강관리가 필요합니다. 의사의 말을 듣는 순간 뭔가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20년 동안 뭘 위해 살았나 싶어. 회사에서는 한 달간 병가를 내라고 했고 나는 처음으로 긴 휴가를 갖게 되었어요. 인터넷을 뒤지다가 발견한 곳이 강원도 평창 근처의 작은 산골 마을이었습니다. 청송민박에서 한 달살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광고를 봤어요.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지내보자. 9월 첫째 주 월요일 차를 몰고 강원도로 향했습니다. 서울에서 2시간 30분을 달려 점점 산길로 접어들었어요. 도로는 좁아지고 주변엔 온통 산과 논밭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내비게이션이 갑자기 목적지 주변에 도착했습니다라고 말하며 꺼져버린 거예요. 주변을 둘러봐도 민박 같은 건물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휴대폰 신호도 약해서 인터넷이 제대로 안 되었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하지? 한참을 헤매던 그때 저 멀리서 트랙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래된 빨간 트랙터가 천천히 이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운전석에는 모자를 깊숙이 눌러 쓴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급히 차에서 내려 손을 흔들었어요. 트랙터가 내 앞에서 멈췄고 남자가 모자를 살짝 올리며 나를 내려다봤습니다. 60대 정도로 보이는 남자였는데 피부는 햇볕에 그을렸지만 이목구비가 뚜렷했어요. 특히 눈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깊고 차가운 눈빛이었죠. 길 잃었으면 내비게이션 켜세요. 첫마디부터 차가웠어요. 목소리도 낮고 무뚝뚝했습니다. 아, 죄송한데요. 내비게이션이 꺼져서이 근처에 청송민박이라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 남자는 잠깐 나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흰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슬랙스 그리고 하일 완전히 도시 여자 티가 났나 봅니다. 그쪽으로 2km 더 가세요. 손으로 대충 방향만 가리키더니 다시 트랙터를 출발시키려 했어요. 잠깐만요. 혹시 더 자세히. 하지만 남자는 이미 트랙터를 몰고 가 버렸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말이에요. 참 불친절한 사람이네. 그런데 이상하게 신경이 쓰였어요. 그 차가운 눈빛과 무뚝뚝한 말투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다행히 남자가 가리킨 방향으로 가니 청송민박 간판이 보였어요. 2층짜리 한옥 스타일의 예쁜 건물이었습니다. 어머, 수연 씨죠.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청송민박 사장 김순자예요.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순자 아주머니가 따뜻하게 반겨주셨어요. 방은 2층 동쪽으로 안내받았습니다. 창문 너머로는 산과 눈밭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서울에서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차 한 잔 드세요. 이곳 공기와 음식이 워낙 건강이 좋아서 한 달만 지내도 몸이 달라질 거예요.
순자 아주머니가 차를 끓여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시는 길에 별일 없으셨어요? 길을 잃어서 헤맸는데 트랙터 타신 분이 방향을 알려주셔서 찾을 수 있었어요. 트랙터요. 아, 진수 씨구나. 순자 아주머니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어요. 진수 씨가 직접 알려줬다고요? 어머, 신기하네. 왜요? 뭔가 특별한 분이세요? 그때 마침 밖에서 할머니 두 분이 들어오셨어요. 6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분들이었습니다. 순자야, 차 한 잔만. 새로 오신 분이구나. 네, 서울에서 오신 수연 씨예요. 한 달살이 하러 오셨어요. 할머니들이 반갑게 인사해 주시며 자연스럽게 자리에 앉으셨어요. 서울에서 오셨어요. 찾아오기 힘드셨을 텐데 여기 공기 좋죠? 네, 정말 좋아요. 아까 오는 길에 트랙터 타신 분이 길을 알려주셔서 트랙터 누구? 진수 씨래요. 할머니들이 서로 눈을 마주치더니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어요. 아, 진수 씨, 그 양반 우리 마을에서 제일 괜찮은 총각이지. 총각이요. 내가 놀라서 되묻자 할머니들이 웃으셨습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데요? 올해 예순들의 총각이세요? 평생 장가 안 간 게 여자들이 무서워해서 무서워한다고요? 순자 아주머니가 할머니들을 말리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할머니 한 분이 목소리를 낮추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너무 크다고 그러더라고. 뭐가요? 순간 할머니들이 쑥덕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호호, 그거 말이야. 남자 그건 말이지. 다른 할머니가 손으로 크기를 가음하며 말했습니다. 젊을 때 한 번 사귄 여자가 첫날 밤 보고 도망갔다나. 어머나. 내가 얼굴이 빨개지며 놀라자 할머니들이 더 신이 나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혼자 사는 거야? 여자들이 다 무서워해서. 하지만 착한 사람이에요. 마음씨도 좋고 순자 아주머니가 급히 덧붙였습니다. 그냥 그런 문제 때문에 평생 혼자 사시는 거죠. 내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아까 그 차가운 남자가 그런 이유로 평생 혼자 산다고. 설마 그런 일이 내가 이런 얘기를 듣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더 궁금해졌어요. 그 무뚝뚝했던 남자에 대해서 말이에요. 그럼 정말 그렇게 큰 건가요? 내가 작은 목소리로 묻자 할머니들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마을 사람들 다 아는 얘기지. 그래서 더 안타깝지? 좋은 사람인데 그런 이유로 순자 아주머니가 안타까워하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밖에서 트랙터 소리가 들려왔어요. 창문 너머 보니 아까 그 남자가 트랙터를 몰고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최진수 이제 그의 이름도 알게 되었고 그에 대한 충격적인 비밀도 알게 되었어요. 정말 그럴까? 오랜만에 느끼는 묘한 호기심과 끌림이 생겼습니다. 52세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끼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할머니들이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래도 농사는 정말 잘 지어. 우리 마을에서 제일 부지런하고 성격도 나쁘지 않아. 그냥 말수가 적을 뿐이지. 여자만 보면 피하려고 해. 그런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아까 그 차가운 태도도 사실은 여성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을까? 한 번 더 만나게 될까? 그런 생각을 하는 내 자신이 신기했습니다. 오랜 회사 생활에 지쳐 모든 것에 무관심했던 내가 이렇게 한 남자에게 관심을 갖게 되다니. 할머니들이 일어서며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이만. 수연 씨 마을에서 편히 지내요. 네, 감사합니다. 할머니들이 나가신 후 순자 아주머니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할머니들이 너무 사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해요. 아니에요. 오히려 흥미로웠어요. 순자 아주머니가 의외라는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런 얘기 들으면 피하려고 하거든요. 저는 좀 다른가 봐요. 정말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과 달리 나는 오히려 더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 남자 최진수에 대해서 말이에요.
저녁이 되어 혼자 산책을 나갔어요. 마을은 정말 조용했습니다. 별이 쏟아질 듯 많이 보였어요. 그때 저 멀리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작은 집 한 채에서 나오는 따뜻한 불빛이었어요. 혹시 진수 씨 집일까? 발걸음이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가까이 가지는 않았어요. 멀리서 바람만 보았습니다. 저 안에 그 사람이 혼자 살고 있구나. 할머니들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평생 혼자 살 수밖에 없었던 그 남자의 외로움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박으로 돌아와 누웠어요. 하지만 잠이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그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차가운 눈빛, 무뚝뚝한 말투,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비밀. 내일 또 만날 수 있을까? 이상하게 기대되었습니다. 52세에 느끼는 이런 감정이 신기했어요. 마치 10대로 돌아간 것 같은 설렘이었습니다. 아직은 몰랐어요. 이 만남이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말이에요. 청성민박에서의 첫날 밤을 보낸 후 나는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서울에서는 늘 피곤해서 일어나기 싫었는데 여기서는 자연스럽게 눈이 떠졌어요. 창문을 열어보니 산 너머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정말 공기가 다르네. 순자 아주머니가 아침밥을 차려주셨어요. 잘 주무셨어요. 도시분들은 처음에 너무 조용해서 잠 못 이루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니에요. 오히려 정말 깊게 잤어요. 밥을 먹으며 순자 아주머니께 물어봤습니다. 마을에 장터 같은 곳이 있나요? 생필품을 좀 사야 했어요. 아, 오늘이 장터 날이네요. 일주일에 2번 서는데 마침 오늘이에요. 순자 아주머니가 방향을 자세히 알려주셨어요. 마을 중심가에서 10분 정도 걸어가면 된다고 했습니다. 아침 9시쯤 장터로 향했어요.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대부분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었지만 활기가 넘쳤어요. 이곳저곳을 둘러보며 필요한 것들을 샀습니다. 세제 샴푸 그리고 간식거리들 마지막으로 쌀을 사려고 했어요. 아주머니 쌀 10kg 주세요. 네, 잠깐만요. 아주머니가 무거운 쌀포들을 내 앞에 놓았습니다. 우와, 정말 무겁네. 들어올리려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질 뻔했어요. 그때였습니다. 조심하세요. 익숙한 목소리와 함께 누군가 내 팔을 잡아줬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어제 만났던 그 남자 최진수 씨였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내가 인사를 하자 진수 씨는 잠깐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도시 여자가 괜히 무거운 거 들다가 다쳐 무뚝뚝한 말투였습니다. 하지만 쌀포대를 들어 내 차까지 옮겨주었어요. 감사합니다만 말씀이 좀 차가우시네요. 사실 말한 건데 뭐가 차가워요? 진수 씨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어제보다 덜 차가웠어요. 그럼 저는 이만 진수 씨가 돌아서려는 순간 나도 모르게 말이 나왔어요. 혹시 커피 한 잔 드실래요? 감사 인사라도 안 마셔요. 그런 거 단칼에 거절당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섭섭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궁금해졌습니다. 그날 오후 감기 기운이 있어서 일찍 잠자리에 들었어요. 아무래도 환경이 바뀌어서 몸이 적응하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열이 나고 목도 아팠어요. 완전히 감기에 걸렸네. 순자 아주머니가 걱정해 주셨지만 약국까지는 차로 30분을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내일 나갈 일이 있으니까 그때 약 사다 드릴게요. 네, 감사해요. 하지만 오후가 되니까 몸살까지 시작되었어요. 끙끙 앓으며 누워있는데 순자 아주머니가 외출을 하셨습니다. 혼자 민박에 남겨진 채로 고생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녁 무렵 문 앞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지? 겨우 일어나서 문을 열어보니 아무도 없었어요. 하지만 문 앞에 비닐봉지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안을 확인해보니 따뜻한 죽과 감기약이 들어 있었어요. 죽통에는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많이 드세요. 글씨체가 난자것 같았어요.
누가 이런 걸? 하지만 일단 배가 고팠습니다. 하루 종일 제대로 못 먹어서 기운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죽을 한 숟가락 떠먹는 순간 눈물이 날 뻔했어요. 따뜻하고 건강에 좋은 호박죽이라 그런지 몸이 금세 회복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정말 맛있었습니다. 단맛이 적당하고 부드러웠어요. 감기약도 함께 먹으니 몸이 한결 나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누가 이렇게 세심하게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다음 날 아침 감기가 많이 나아져서 산책을 나갔습니다. 마을 입구 쪽을 걷고 있는데 저 멀리서 진수 씨가 트랙터를 몰고 오는 게 보였어요. 내 쪽으로 다가오더니 트랙터를 세웠습니다. 많이 나아졌네요. 네, 덕분에 어떡걸 하세요? 진수 씨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그냥 순자 씨가 그러더라고. 역시 죽과 약을 챙겨줬던 사람은 진수 씨였던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런데 어제 죽 정말 감사했어요. 내가 고마움을 표하자 진수 씨가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런 거 안 했는데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지만 말과 동시에 귀가 빨갛게 물들었어요. 귀가 빨개졌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이 사람 침대구나. 52세에 이런 캐릭터를 실제로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정말 맛있었어요. 호박죽 잘 끓이시네요. 그러니까 안 했다니까요. 진수 씨가 더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얼굴까지 붉어지기 시작했어요. 완전 침대의 반응이잖아. 어제 할머니들이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착한 사람이라고 마음씨가 좋다고 했던 게 이런 뜻이었구나. 그럼 혹시 다른 분이 갖다 주신 건가요? 모르겠어요. 저도 바빠서 진수 씨가 서둘러 트랙터를 출발시키려 했어요.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농사일 도와드릴 일 있으면 말씀하세요. 보답하고 싶어서요. 도시 사람이 뭘 할 수 있다고 중얼거리며 트랙터를 몰고 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예 거절하지 않았어요. 조금씩 마음을 여는 건가? 그날 오후 나는 결심했습니다. 진수 씨 농장을 찾아가 보기로 한 거예요.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마을 끝자락에 있다고 했습니다. 논밭 사이로 난 좁은 길을 따라 걸어갔어요. 10분 정도 걸어가니 넓은 밭이 보였습니다. 배추와 무가 심어져 있고 한쪽에는 고추밭도 있었어요. 정말 잘 가꿔진 밭이었습니다. 더 멀리서 진수 씨가 일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호미로 풀을 메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도 될까? 잠깐 망설였지만 용기를 내서 다가갔어요. 안녕하세요. 진수 씨가 고개를 들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기 왜 왔어요? 어제 도움받은 게 고마워서 농사일 좀 도와드릴까 해서요. 도시 사람이 뭘 할 수 있냐고 했잖아요. 여전히 차가운 반응이었어요. 하지만 나는 이미 그의 진짜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해보고 싶어요. 처음이라 서툴겠지만 진수 씨가 잠깐 고민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힘들어요. 그리고 더러워져요. 괜찮아요. 결국 진수 씨가 한숨을 쉬며 허락했습니다. 그럼 저기 토마토 따는 것부터 해보세요. 토마토 밭으로 안내받았어요. 빨갛게 익은 토마토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습니다. 이렇게 따면 돼요. 진수 씨가 직접 시범을 보여줬어요. 토마토 꼭지 부분을 조심스럽게 따는 거였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어요. 우와, 재밌네요. 신이 나서 토마토를 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금세 익숙해졌어요. 진수 씨가 의외라는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습니다. 생각보다 잘하네요. 다행이에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1시간 정도 일하니 바구니가 가득 찼어요. 이 정도면 오늘 할 분량 다 한 거예요. 진수 씨가 만족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정말요? 뿌듯하네요. 그때 갑자기 손나기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비 온다. 순식간에 굵은 빗방울들이 떨어졌습니다. 집으로 뛰어요.
진수 씨가 내 손을 잡고 뛰기 시작했어요. 밭 한쪽에 있는 작은 집으로 향했습니다. 숨이 차도록 뛰어서 겨우 처마 밑으로 피했어요. 후, 갑자기 왜 이렇게 많이 와요? 산 날씨는 원래 변덕스러워요. 진수 씨가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둘 다 비에 많이 젖었어요. 흰 블라우스가 비에 젖어서 속옷이 비칠 정도였습니다. 진수 씨가 당황한 기색으로 눈을 돌렸어요. 옷이 많이 젖었네요? 네, 정말 많이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서 옷 좀 말려요. 감기 또 걸려요. 진수 씨가 문을 열어줬어요. 생각보다 집안이 깔끔했습니다. 거실, 부엌, 그리고 안방이 보였어요. 머리 젖은 채로 있으면 또 감기 걸려요. 드라이기 있으니까 머리나 말리세요. 진수 씨가 투명스럽게 드라이기를 건네줬습니다. 고마워요. 그런데 혹시 진수 씨가 말려주실 수 있나요? 내가 살짝 유혹하는 느낌으로 말해봤어요. 어휴. 진수 씨가 한숨을 쉬더니 마지못해 내 뒤에 섰습니다. 드라이기로 조심스럽게 내 머리를 말려주기 시작했어요. 따뜻한 바람이 목 뒤로 불어왔습니다. 진수 씨의 체온도 함께 느껴졌어요. 가슴이 두근거려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습니다. 다 됐네요. 고마워요. 머리가 다 마르자 뒤돌아서 인사를 했어요. 정말 감사해요. 그런데 돌아서는 순간 실수였습니다. 내 손이 진수 씨의 그곳을 스쳤어요. 그런데 그게 딱딱하게 서 있는 상태였습니다. 아, 죄송해요. 진수 씨가 순간 굳어지며 당황했어요. 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말 할머니들 말이 사실이네. 직접 느껴보니 정말 컸어요. 마을 소문이 과장이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알았습니다. 옷 마을 때까지 있다 가세요. 진수 씨가 어색하게 말하며 차를 끓여줬어요. 둘 다 너무 당황해서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기분이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확신이 섰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마음이 진짜라는 것을. 어색한 침묵이 흐르던 중 서로의 눈이 마주쳤어요. 분위기가 묘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진수 씨의 눈빛이 어제와 달랐어요. 차갑지 않고 뭔가 간절한 느낌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입맞춤이 이어졌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입맞춤이었어요. 하지만 잠깐뿐이었습니다. 진수 씨가 먼저 몸을 뒤로 빼며 당황했어요. 죄송해요. 제가 뭘 아니에요? 괜찮아요. 비가 그치자 진수 씨가 말했습니다. 늦었으니까 민박까지 데려다일게요. 트랙터에 타고 돌아가는 길 둘 다 말이 없었어요. 하지만 공기가 전과는 달랐습니다. 뭔가가 시작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키스 사건 이후 며칠 동안 진수 씨를 만나지 못했어요. 아마 의도적으로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농사일을 도우러 가도 보이지 않고 마을에서도 만날 수 없었어요. 왜 피하는 거지? 순자 아주머니께 물어보니 다른 마을에 일 보러 갔다고 했습니다. 정말일까? 아니면 나를 피하는 걸까? 그러던 중 마을 축제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추수감사제예요. 1년에 한 번 하는 큰 행사죠. 순자 아주머니가 설명해 주셨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음식도 나누고 전통춤도 추고 그래요. 진수 씨도 오시나요? 당연하죠. 마을 사람인데 드디어 진수 씨를 만날 기회가 생겼어요. 이번에는 제대로 어필해 보려고 했습니다. 축제당에 나는 특별히 신경 써서 옷을 입었어요. 연한 분홍색 원피스에 적당한 화장까지. 거울을 보니 52세 치고는 꽤 괜찮아 보였습니다. 오늘은 좀 적극적으로 가보자. 마을 회관 앞 넓은 마당에서 축제가 열렸어요.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임금 마을 사람들까지 와서 정말 북적거렸어요. 온갖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직접 기른 채소로 만든 반찬들, 막 잡은 달로 끓인 닭백숙, 그리고 갓은 막걸리까지. 수연 씨, 여기 앉으세요.
순자 아주머니가 자리를 마련해 주셨어요. 둘러앉아 음식을 먹으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그런데 진수 씨는 보이지 않았어요. 설마 안 오는 건 아니겠지? 한참 기다리고 있는데 저 멀리서 익숙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진수 씨였어요. 평소와 달리 깨끗한 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도 정리하고 왔네요. 내 모습을 본 순간 진수 씨가 멈칫했어요. 예쁘게 차려입은 내 모습에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진수 씨 여기 앉으세요. 마을 이장님이 진수 씨를 부르셨어요. 마침 내 맞은편 자리였습니다. 진수 씨가 어쩔 수 없이 앉았어요. 도시 사람 옷 입으니까 더 예쁘네요. 진수 씨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네, 뭐라고 하셨어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얼굴이 빨개지며 부인했어요. 또 침대의 반응이네. 귀여웠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자꾸 눈이 마주쳤어요. 진수 씨가 내 쪽을 힐끔힐끔 보다가 시선이 마주치면 얼른 고개를 돌렸습니다. 완전 중학생 같아. 하지만 그런 모습이 싫지 않았어요. 식사가 끝나고 전통 춤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다 같이 춤을 춰봅시다. 이장님의 구령에 맞춰 사람들이 원형으로 서기 시작했어요. 나도 자연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옆자리에 진수 씨가 섰어요. 춤춰본 적 있어요? 아니요. 처음이에요. 그럼 제가 알려드릴게요. 진수 씨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하고 거친 손이었어요. 농사일로 굳어진 손이지만 부드럽게 이끌어졌습니다. 음악이 시작되고 춤이 시작되었어요. 간단한 스텝이었지만 처음에는 헷갈렸습니다. 이렇게 아니 이쪽으로 진수 씨가 조심스럽게 가르쳐줬어요. 점점 가까워지는 거리. 춤을 추다 보니 자연스럽게 몸이 닿게 되었습니다. 진수 씨의 체온이 느껴졌어요. 가슴이 또 두근거려 52세에 이런 설렘을 느끼다니. 춤이 끝나고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잘했어요. 진수 씨가 작게 미소 지었어요. 처음 보는 진짜 미소였습니다. 그동안 차가운 표정만 봤는데 이렇게 웃으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정말 멋있네. 마음이 더 확실해졌습니다. 축제가 끝날 무렵 진수 씨가 말했어요. 집까지 데려다일게요. 고마워요. 트랙터가 아니라 조그만 경차였습니다. 트랙터 말고 차도 있으셨네요. 이런 날에는 트랙터 타고 다닐 수 없죠. 진수 씨가 쑥스러워하며 말했어요. 차를 타고 가는 길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저도 좋았어요. 진수 씨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혹시 집에서 차라도 한잔 하실래요? 내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민박에서요? 아니요. 진수 씨 집에서요. 진수 씨가 잠깐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잠깐만. 진수 씨 집에 가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였어요. 지난번에는 갑작스러운 소나기 때문이었는데 이번에는 내가 먼저 제안한 거였습니다. 집에 들어서니 진수 씨가 막걸리를 꺼내왔어요. 막걸리밖에 없는데 괜찮아요? 좋아요. 오늘 축제 기념으로 둘이 앉아서 막걸리를 마시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축제 이야기, 마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술이 들어가니까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진수 씨는 정말 평생 혼자 사실 거예요? 술 기운에 조금 과감해진 나는 직접적으로 물어봤어요. 진수 씨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요? 저는 남들과 달라서 할머니들이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다르다는 게 몸이 그런 건가요? 진수 씨가 깜짝 놀라며 나를 봤습니다. 어떻대? 마을 할머니들이 얘기해 주셨어요. 진수 씨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런 얘기까지 창피하네요. 창피할 게 뭐 있어요? 내가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오히려 궁금해요. 진수 씨가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어요. 수연 씨, 저도 이혼하고 5년 동안 혼자 살았어요.
외로웠어요.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근데 진수 씨를 만나고 나서 뭔가 달라졌어요. 진수 씨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저도 외로웠어요. 작은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혼자 사는 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수연 씨 보니까 말을 잇지 못했어요. 내가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자 진수 씨가 당황하며 잔을 놓았어요. 그때 내가 일어서려다 발이 테이블 다리에 걸려 비틀거렸습니다. 진수 씨가 재빨리 나를 안아 잡아줬어요. 그런데 그 순간 또다시 느껴지는 변화 등 뒤로 딱딱한 것이 닿았습니다. 어제랑 똑같네요. 내가 돌아서며 말하자 진수 씨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죄송해요. 자꾸 이래서 죄송할 일이 아닌데요. 분위기가 달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더 적극적으로 다가갔어요. 진수 씨의 셔츠 단추에 손을 올렸습니다. 수연 씨, 안 돼요. 진수 씨가 내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왜요? 저는 너무 커요. 정말 힘들 거예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른 여자들이 다 피했어요. 상처받을 거예요. 과거의 트라우마가 느껴졌어요.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를 수도 있잖아요. 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알아요? 정말 괜찮을까요? 괜찮아요. 정말 궁금하거든요. 그날 밤 우리는 결국 선을 넘었습니다. 진수 씨가 계속 천천히 할게요 라며 걱정했지만 예상과 달리 전혀 문제 없었어요. 오히려 완벽하게 맞았습니다. 마을 할머니들이 했던 말들이 하나씩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들이 말하지 않은 것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완벽할 수 있다는 것을 처음에는 놀라움이었어요. 그 다음엔 적응이었고 마지막엔 완전한 조화였습니다. 이제야 이해했습니다. 왜 진수 씨가 그토록 걱정했는지 그리고 왜 그 걱정이 기우였는지를 그날 밤은 정말 완벽했어요. 정말 괜찮은 거예요? 진수 씨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전혀요. 오히려 정말 좋았어요. 그 순간 진수 씨의 얼굴에 처음으로 안도의 표정이 스쳐갔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었어요. 첫 경험 후 진수 씨의 반응은 정말 놀라웠어요. 정말. 진짜로 몇 번이나 확인했습니다. 네, 정말로요. 오히려 놀랐어요. 뭐가요? 이렇게 완벽하게 맞을 줄은 몰랐거든요. 진수 씨가 처음으로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당신 때문에 처음으로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동안 얼마나 위축되어 살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평생 자신의 몸 때문에 여성과의 관계를 포기하고 살았던 거예요. 왜 이렇게 늦게 만났을까요? 진수 씨가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 딱 좋은 때인 것 같아요. 정말 그랬어요. 52세와 62세. 젊었다면 이런 깊이 있는 관계를 만들 수 없었을 거예요. 그날 이후 우리는 거의 매일 만났습니다. 낮에는 농사일을 도와주고 저녁에는 진수 씨 집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오늘은 배추 김치 담그는 날이에요. 진수 씨가 농사의 계획을 알려줬습니다. 김치요. 저도 도와드릴게요. 할 줄 알아요. 서울에서도 가끔 담갔어요. 하지만 역시 시골 김치는 달랐어요. 배추 크기부터가 서울에서 사던 것과 비교가 안 되었습니다. 우와, 정말 크네요. 직접 기름 걸어 그래요? 농약도 최소한만 써서 건강이 좋고 맛도 훨씬 좋아요. 진수 씨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김치를 담그는 과정이 정말 복잡했습니다. 배추 절이기부터 양념 만들기까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진수 씨가 내 뒤에서 손을 잡고 알려줬어요. 자꾸 가까이 오게 되는 상황들이 생겼습니다. 몸이 닿을 때마다 진수 씨의 변화를 느낄 수 있었어요. 또 그러시네요. 내가 장난스럽게 말하자 진수 씨가 웃었습니다. 수연 씨 때문에 자꾸 그래요?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당해졌습니다.
저녁에는 진수 씨 집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진수 씨는 언제부터 농사를 지으셨어요? 20대부터니까 벌써 40년이 넘었네요. 처음부터 혼자 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요. 어머니도 몇 년 후에 진수 씨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어요. 그럼 정말 오랫동안 혼자셨구나. 네, 그냥 그런 운명인 줄 알았어요.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내가 진수 씨의 손을 잡았어요. 정말 꿈 같아요. 진수 씨가 내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날 밤도 우리는 서로를 더 알아갔어요. 처음보다 훨씬 자연스럽고 좋았습니다. 서로에 대해 더 잘 알게 되었거든요. 며칠이 지나면서 진수 씨의 차가운 말투 뒤에 숨겨진 따뜻함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오늘 비 온대요. 일찍 들어가세요. 고마워요. 진수 씨도 조심하세요. 저는 괜찮아요. 수연 씨가 감기 걸까봐 항상 내 걱정을 해줬어요. 무뚝뚝하게 말하지만 마음은 정말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처음에는 그렇게 차갑게 굴었어요? 어느 날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여자분들이 저를 피하니까 먼저 거리를 두는 게 나은 줄 알았어요. 그런 아픈 과거가 있었구나. 젊을 때 한 번 정말 좋아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진수 씨가 처음으로 과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결혼까지 생각했는데 첫날 밤에 보고는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더 상처받으셨구나. 그때부터 여자들을 멀리하게 되었어요. 진수 씨의 과거 상처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이제는 그런 걱정 안 해도 돼요? 수연 씨 덕분이에요. 우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얼루만져주고 외로움을 달래줬어요. 행복한 시간은 빠르게 흘렀어요. 어느새 한 달살이 기간이 끝나갈 시간이었습니다. 벌써 일주일 남았네요. 순자 아주머니가 아쉬워하며 말씀하셨어요.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갔어요. 하지만 내 마음은 복잡했어요. 서울로 돌아가야 한다는 현실과 진수 씨와 헤어져야 한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진수 씨도 요즘 예전처럼 차가워졌어요. 오늘은 일찍 들어가세요. 왜요? 평소보다 일찍 끝났는데 그냥 피곤하실 것 같아서 명백히 거리를 두려는 모습이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녁마다 함께 시간을 보냈는데 이제는 핑계를 대며 피했습니다. 왜 갑자기 이러는 거지? 참다 못해 직접 진수 씨 집으로 찾아갔어요. 진수 씨, 왜 요즘 저를 피해요? 문을 열어준 수 씨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피한다는 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며칠째 이상해요. 진수 씨가 한숨을 쉬었어요. 들어와서 이야기해요. 집 안으로 들어가 마주 앉았습니다. 어차피 돌아갈 사람이니까. 진수 씨가 중얼거렸어요. 뭐라고요? 수연 씨는 서울로 돌아가잖아요. 회사도 있고 딸도 있고. 그게 왜? 52살 도시 여자가 62살 시골 농부랑 내가 감히 진수 씨의 목소리에 자괴감이 묻어났어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사실이잖아요. 저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수연 씨는 대학까지 나오신 분인데 학벌이 뭐가 중요해요? 하지만 진수 씨는 계속 부정적으로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잠깐 재미있는 경험하실 줄 알았어요. 재미있는 경험이라고요? 내가 화가 나서 목소리를 높였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진수 씨가 당황했어요.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저한테 뭔데 그런 식으로 말해요?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정말 매정해요. 내가 울먹이자 진수 씨의 표정이 변했어요. 수연 씨, 저는 진심이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저도 진심이에요. 진수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럼 왜 이래요? 헤어지게 무서워서 진수 씨가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외로운 줄 알았는데 당신 때문에 처음으로 행복이 뭔지 알았어요. 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런데 이제 다시 혼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바보예요. 내가 진수 씨를 꽉 안았어요.
누가 혼자가 된다고 했어요? 그럼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마음이 중요하지. 진수 씨가 눈물을 결성이며 나를 바라봤어요. 정말 괜찮을까요? 저 같은 사람이 저도 묻고 싶어요. 저 같은 늙은 여자가 괜찮을까요? 무슨 소리예요? 수연 씨는 52살이에요. 젊지 않아요. 저한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진수 씨의 진심 어린 고백에 눈물이 났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진수 씨가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사람이에요.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진심을 확인했어요. 더 이상 현실의 벽에 굴복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진심 고백 이후 나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서울로 돌아가서 회사를 그만두고 이곳에 정착하기로 한 거였습니다. 정말 그럴 거예요. 진수 씨가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어요. 네, 이미 마음 정했어요. 하지만 서울에 딸도 있고 생활 기반도 다 있잖아요. 딸은 이제 성인이고 기반은 다시 만들면 돼요. 사실 쉬운 결정은 아니었어요. 20년간 다닌 회사를 그만둔다는 것, 서울 생활을 접는다는 것 하지만 확신이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뭘 위해 살았나 싶어요. 이제는 진짜 행복을 위해 살고 싶어요. 진수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수연 씨, 저도 늦은 나이에 진짜 사랑을 만났어요. 놓치고 싶지 않아요. 서울로 돌아가서 정리할 일들이 많았어요. 회사에 사직을 내고 아파트를 정리하고 딸에게도 상황을 설명해야 했습니다. 엄마, 정말 그러실 거예요? 딸 지영이가 놀라며 물어봤어요. 그분이 어떤 분인데? 갑자기 시골에서 살겠다고? 좋은 분이야. 엄마를 정말 아껴주시거든. 나이는 어떻게 되세요? 62세 지영이의 눈이 커졌어요. 10살이나 위시잖아요.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야. 처음에는 딸도 반대했어요. 하지만 내 진심을 알고 나서는 이해해 줬습니다. 엄마가 행복하시면 저도 좋아요. 그분한테 인사드리고 싶어요. 고마워, 지영아. 회사 정리도 생각보다 수월했어요. 박 과장님, 정말 시골에서 사실 거예요? 동료들이 신기했어요. 네,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 보려고요. 부럽네요. 저도 언젠가 그런 용기를 내볼 수 있을까요? 20년간 다닌 회사를 떠나는 것은 아쉬웠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진수 씨와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기대감이 더 컸거든요. 아파트도 전세로 내놓기로 했어요. 완전히 팔지는 않고 일단 전세로 내주면서 상황을 보기로 했습니다. 한 달 후 나는 다시 강원도로 향했어요. 이번에는 이삿짐까지 가져가는 본격적인 이주였습니다. 진수 씨가 트럭까지 빌려서 도와줬어요. 정말 오신 거네요. 진수 씨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약속했잖아요. 꿈 같아요. 짐을 정리하면서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어요. 일단 청송민박에서 지내면서 진수 씨 농사를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나중에는 작은 펜션이나 농가 레스토랑을 열어볼까도 생각 중이었어요. 도시 경험을 살려서 뭔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생각이에요. 저도 도와드릴게요. 진수 씨가 적극적으로 찬성해 줬어요. 며칠 후 진수 씨가 어색하게 말을 꺼냈어요. 수연 씨, 저 뭔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요? 그럼 나랑 평생 농사 지을래요? 너무 어색한 프로포즈에 웃음이 나왔어요. 그게 프로포즈예요. 아, 그게 진수 씨가 당황히 했어요. 좀 더 제대로 해주세요. 어떻게요? 무릎 꿇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해본 적이 없어서 결국 내가 도와줬어요. 박수현 씨, 저와 결혼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박수현 씨, 저와 결혼해주세요. 진수 씨가 따라했어요. 네, 좋아요. 드디어 우리는 약혼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뜨거웠어요. 진수 씨가 드디어 짝을 찾았네. 수연 씨도 정말 용감하시네요. 할머니들이 제일 기뻐했어요.
우리가 맨 처음에 얘기해 줬잖아. 그때부터 뭔가 있을 줄 알았어. 호호. 역시 우리 눈이 맞았지? 순자 아주머니도 정말 축하해 주셨어요. 정말 잘 됐어요. 두 분 다 좋은 분들이라 잘 어울려요. 마을 전체가 우리 결혼을 축복해 줬습니다. 결혼식은 간단하게 마을 회관에서 했어요. 화려한 웨딩드레스 대신 한복을 입었습니다. 52세에 입는 한복도 나름 우아했어요. 진수 씨도 한복을 입고 나니 정말 멋있었습니다. 신부 신랑 모두 정말 아름다워요. 이장님이 주례를 봐주셨어요. 딸 지영이도 서울에서 내려와 축하해 줬습니다. 결혼 후 우리는 진수 씨 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작은 집이었지만 둘이 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무엇보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서 어디든 좋았어요. 우리는 꽉 안아졌어요. 52세와 62세의 찾은 늦가기 사랑이었지만 그 어떤 사랑보다 깊고 진실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진수 씨와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가끔 서울이 그리울 때도 있지만 이곳에서의 삶이 훨씬 만족스럽습니다. 매일 자연 속에서 건강을 돌보고 신선한 음식을 먹으며 사는 게 진짜 행복이란 걸 알게 되었거든요. 우리의 느기 사랑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잘 들었어요라고 남겨주시면 정말 큰 응원이입니다. / 사인